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사기 전에 매매가 무시하고 전월세 시세 보는 이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대를 많이 놓아 보신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임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시세보다 공실 없이 10% 싸게 임대하면은 이익인가 손해인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익입니다. 자세히 보면 월세를 100만원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 싸게 받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월세를 110만원에 놓고 있습니다. 시세가 11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320만원 정도 되지만 10%더 싸게 내놨기 때문에 거의 공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110만원 내놓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비를 1년 또는 2년 단위로 40만원 정도 더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실을 1년에 1개월 정도만 잡아도 110만원 정도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월세 100만원 받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이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러하고, 그리고 여기에 숫자상 또 나타나지 않는 추가적인 이익. 집이 공실 상태로 두면은 빨리 망궈지죠. 그래서 공실 없이 10% 싸게 임대하는 거, 이거 어지간하면 남는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하고 매매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는 어떠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복습 좀 하겠습니다. 비소멸 지역, 멀쩡한 지역의 기존 아파트 매매 한번 보시면 원래 1000세대 평균 10억에서 1조짜리 시총의 아파트인데 10개의 거래가 발생해서 이게 10억이 아니라 20억의 거래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 이 아파트 단지에 100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10세대 거래 때문에 1000세대가 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총이 1조가 늘어납니다. 100억 투입했는데 시총이 1조가 늘어나더라. 요게 매매 시장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비소멸 지역의 분양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한번 보면, 지금 실거래가, 인근 실거래가 저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것인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0세대 팔아먹는 거하고 1000세대 파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매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완판 가능한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인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대한민국의 제도상 실거래가 몇 개 지키면 그걸로 가격이 결정나 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완판되는 가격, 그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매매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아파트 분양, 인근에 분양하기 전에 몇 개 정도 계약도 어거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 매매가, 요거는 믿을 수가 없죠. 그냥 시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죠.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가격을 조정하기가 용이합니다. 특히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상방하방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한
정부는 거의 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친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진심으로 잡겠다고 정책을 펼친 그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시장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라는 것이 있고 지금 너무 멀리 왔고 이러한 거품은 대내적으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조심해서 투자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매매가 아니라 월세는 어떤가? 월세 시세는 어떻게 결정되나 한번 보면 지금 월세는 매매하고 다르죠. 원정 월세 투자 이런 거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원정 월세 투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그 지역의 평균 소득에 수렴되는 가격에 월세는 형성되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계약이 400, 월 400 월세 계약이 이루어졌다. 평소에 요 지역 월세 계약은 보통 월 200에 이루어지는데 월 400 한 10건 계약 찍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를 좀 하신 분들이 여기 시세가 400이니까 400에 내어 놓는다. 또 재계약은 400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바보는 몇 명 없습니다. 거의 그런 바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수하게 저렇게 운 좋게 계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지표를 보죠. 경제 상황과 그리고 그 지역의 소득 수준과 그 지역의 자동차가 뭘로 지금 바뀌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월세를 결정하는 것이지 실거래가 10건 정도 고점에 찍혔다고 해서 월세 시세를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바꿔봤자 옛날에 그런 경우에 바꿔봤자 공실 기간만 늘어나더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런 고점 계약 전혀 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정확한 자료가 월세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상하죠. 부동산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토건 세력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한국에서도 월세는 상당히 정확한 시세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왜 전세는 또 빠졌는가? 전세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 때문에 특히나 전세는 믿으면 안 되죠. 반만 믿으시고 전세는 반만 믿으시고 월세를 믿어야 됩니다. 월세가 최고의 지표입니다. 매매 전 봐야 할 단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월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